침묵의 살인자, 심뇌혈관 질환. 우리 몸속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 안에서 피가 터지는 경우에도 심정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뇌 기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빠지거나 식물인간이요? 1분 1초가 급박한 정말 위급 상황이네요. 심정지 환자의 80%는 관상동맥 이상으로 발생.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심장도 멈춘다. 우리나라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모든 장기로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럼 뇌손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망이요? 돌연사의 주범 혈관 질환. 몸속 혈관이 막히는 시간은 단 10초.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벼락과 같은 두통이 뇌출혈의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방심하는 동안 우리의 혈관은 막혀가고 있다. 진짜 망치로 좀 머리를 진짜 누가 가격했을 때 그런 통증 있잖아요. 이거는 잘 말로 설명을 못해요. 아 근데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일상을 앗아가는 혈관 질환의 모든 것. 두 명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번은 합정역입니다. 내리시는 없습니다. 심장 충격 기준. 아 이거 그 제세동기 그건데? 이거 돈인데? 이거 뭐 오늘 교육받는 거였나? 이모 씨, 뭐 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막 지하철 소리 나고 인체 모형에 심장 제세동기랑 굉장히 좀 위급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뭐예요? 네, 이런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지하철에서 아 그 지하철 안에서의 보통 응급 상황은 막 누가 이렇게 철로에 너무 떨어지시거나 막 그런 게 제일 위험한 응급 상황 아닌가요? 네, 대부분 이제 사고를 생각하고 사고, 예. 사실 가장 위중한 응급사항은 바로 심정지입니다. 아 심정지요? 네, 아니 심정지가 지하철 안에서요? 네. 아 빈번히 일어나는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서 통계를 보게 되면 1호선에서 8호선까지 5년 동안에 네. 심정지 발생으로 인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총 143명이라고 합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2.6명 꼴이죠. 지하철에서만 그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거면 실제 이제 의료 현장에 계시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나시겠어요. 맞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에 이제 심정지로 오는 환자들을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연간 약 3만 명이 넘는 거 돼 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맞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출근 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에게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남성이 다가갑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데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를 지켜봅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혈관 질환.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누구에게든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혈관 질환.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심정지는 심장이 멈추는 건데 그냥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다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려면 머리하고 심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모든 장기로 혈액 공급이 안 됩니다. 특히 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점점점 이제 뇌손상이 심하게 오게 되고요. 심정지에 의해서 뇌손상이 오는 게 3분 이내에 오기 때문에요. 일단은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 심정지의 뇌손상의 골든타임은 5분 전후, 4분에서 6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게 정말 1분 1초가 급박한 정말 위급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심정지 발생 후 6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이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짧은 시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심정지는 4에서 6분이면 응급차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심정지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밖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 심정지를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주체가 돼서 뭔가 해주면 됩니다. 목격자라고 잘 아시죠? 목격자. 목격자, 예, 그렇죠.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네. 예.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를 발견을 하고 내가 목격을 한다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예. 내 친구일 수도 있고 한 예. 더욱이나 심정지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지는 바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빠르게 제대로 하는가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시간 4분. 1분 이내 심폐소생술 시행 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7%에 달한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1분 늦어질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의료진도 구급대원도 아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피가 안 통하면 심근경색증. 완전히 막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혈류량을 보내지 못해서 통증이 오는 게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관상동맥을 통해서 하나의 피만 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경사진곳으로 올라가서 숨이 찬 행동을 하게 되면 3배 내지 5배 혈류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혈류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협착이 오는 게 교과서적으로 한 70%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가 좁아질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요. 70%를 넘어가면 그런 운동할 때 통증이 오게 되고요. 혈관이 좁아져서 그만큼의 피를 보내지 못한다. 그럼 이제 허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운동할 때는 가슴이 아프고 가만히 쉬면 안 아프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가 보다 하고 넘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협심증이지만 그런 협심증이 바로 나중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심내 혈관 질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질환 발병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생명까지 앗아가는 몸속 시한 폭탄. 망가진 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이제 뇌출혈처럼 혈관이 터지거나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네, 사실 뇌졸중의 상당수는 조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마비입니다. 이렇게 숟가락이나 연필 같은 걸 뚝 떨어뜨린다든지 또 말을 이렇게 더듬는다든지 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경험한다든지 이제 이런 전조 증상들이 뇌경색 환자에서 특히 혈관이 막혔다가 풀렸을 때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뇌출혈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천둥번개가 그렇게 치는 거죠? 네, 바로 천둥번개, 벼락과 같은 두통이 뇌출혈의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흔히 의사들이 벼락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다라는 심한 두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뇌출혈의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벼락 두통이 생겼을 때는 이미 출혈이 시작된 다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망치로 좀 머리를 진짜 누가 가격했을 때 그런 통증 있잖아요. 왜? 머리가 한번 굉장히 아팠어요. 이건 말 설명을 못해요. 딱 이렇게 딱 통증이 이제 이건 내가 겪어보지도 못한 통증이니까 겁이 나서 이제 다리가 풀렸던 건 당연한 건데 진짜 무서워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진짜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길래 이렇게 머리에 고통이 왔지? 아, 근데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혜진 씨.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뇌출혈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 두 차례 대수술 끝에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다. 정말 앞으로의 삶은 더 진짜 더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정말로. 또 남들보다 너무 안 좋은 병원에서 너무 안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걸 갖다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2배, 3배는 더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환자 한 명 말씀드리면 60세 남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반복되는 이런 심부전이 생기면서 자기 심장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요. 결국은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오셨었고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혈압이 낮은 상태, 쇼크 상태로 오셨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우리가 VA 에크모라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환자를 갖다가 견딜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식을 기다리게 되면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환자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잘 버텼었습니다. 근데 결국 18일째 되는 날에 아침까지만 해도 환자가 웃으면서 교수님 저 참을 수 있습니다 했던 환자인데요. 제가 위층에 있는 환자들 회진 들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달려갔죠. 달려가서 봤더니 결국엔 뇌출혈이 발생하고 약 하루 만에 사망에 이릅니다. 가족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심장 이식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 결국은 간과 2개의 신장을 기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이런 생명을 갖다가 도움을 받은 분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돌아가신 고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된 위로와 또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50대 사업가셨어요. 사업을 하고 작은 회사를 꾸리다 보니까 매일 저녁 회식하고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많이 드셨죠.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그러나 보다 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늦게까지도 일어나지 않아서 깨워보니까 이미 그때는 의식이 없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진행을 했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그냥 우리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럼 정말 그분의 경우에는 너무 허망하시고 이제 지켜보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의료진과 이제 교수님께서도 되게 마음이 좀 헛헛하고 뭐랄까 걷잡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환자분과 저는 나이가 같았어요. 아, 그 당시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은 이분은 무엇을 살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고 무엇보다 정말 말 한마디 가족들에게 남기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환자와 그
의사 선생님과의 그런 유대가 가까울수록 정말 돌아가셨을 때 겪으시는 어떤 마음의 뭐랄까요, 그 허전함이랄까, 무기력함. 네, 사실 저에게 첫 환자는 제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에게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그래서 아마 그게 제가 신경과 특히 뇌졸중 전문의가 된 가장 큰 원인이자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80대 초반에 뇌출혈이 크게 와서 같이 계시는 어머님도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가신 거죠. 그럼요. 반대로 아주 좀 이제 희망적인 얘기. 상황이 되게 안 좋게 오셨는데 정말 건강을 회복한 분의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명꼴로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오십니다. 응급실로.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오시거든요. 거기에 혈압도 떨어지고 쇼크 상태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급조치를 받고 좋아져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기억나는 환자분은 심근경색이 좀 오셔서 얼른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를 받는 그 시간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정지 갔으니까 심폐소생술을 그 자리에서 시행하면서 곧바로 응급 시술을 하고 곧바로 또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또 아주 완벽하게 회복했던 케이스도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혈관 질환이 결국은 이제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도대체 혈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 노란색이 바로 동맥경화반입니다. 그런 동맥경화반이 왜 생기냐? 결국 노화라든지 우리가 고콜레스테롤, 담배 이런 위험 요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원래 정말 깨끗해야 되는 혈관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계시는 나쁘다는 콜레스테롤, 그런 기름때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작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혈관에 달라붙어서 피해름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남아도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벽에 붙으면서 산화작용도 일으키고 염증 작용도 일으켜서 이렇게 피떡, 그러니까 플라크,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점점 진행하게 되면 막혀버리거나 또는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관은 왜 우리들에게 신호를 안 보내는 걸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네,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이미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제가요? 네, 우리 흔히 국민병이라고 말하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당뇨병, 흔히 3고 또는 3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기저질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병이 생기기 전에 뱃살이 늘어난다든지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무시할 따름이죠. 왜냐하면 당장은 안 아프거든요. 당장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되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관리를 하다가도 좀 놔둬도 되겠다 하면서 무시하게 되는데 혈압을 갖다 조절하지 않으면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자꾸 손상을 시키고요. 손상된 곳에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잘 생겨요. 그리고요. 고지혈증을 조절하지 않으면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낄 그런 때들이 많다는 거고요. 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고 몸 안에 염증 상태가 높아지면서 이런 동맥경화반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절하지 않으면 동맥경화증은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막 앓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얘기할 땐 꼭 계절 얘기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조심해라 뭐 이러는데, 그럼 지금은 여름이니까 좀 괜찮은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그런 건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 겨울에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겨울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 경우에는 요즘 우리 에어컨, 이 네. 냉방이 네네. 심하죠. 네네. 춥지 않습니다. 아, 예, 이제 실내 들어오면 이제, 예, 사실 반팔 입어가지고, 네, 네. 특히 갑자기 더운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온차가 급격하게 나게 되면 그렇죠.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네네. 심장에 부담을 주고 그러면서 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이제 본인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꼭 지키는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뭐 나이살이라고 어른들이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저도 생기고요. 의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살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운동, 식이 조절을 해서 비만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비만이 되지 않게 평상시 식습관, 먹는 거, 식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이 진짜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확실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도너츠, 피자, 그 다음에 기름이 아주 많은 그런 이제 과자 같은 거, 특히 그죠?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죠. 그런 음식들은 정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방이라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불포화 지방 들어보셨죠? 예, 예, 착한 지방. 네, 네, 맞습니다. 착한 지방. 예. 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또는 식물성 기름, 네. 올리브유 같은데 네.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어떻게 보면 청소부 역할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지러운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질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하셔야지만 우리의 남은 여생이 즐겁고요. 항상 건강을 유념하는 데 있어서 쓰리고 예방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혈관 질환의 건강 유지는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내 혈압, 네. 내 혈당,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간다면 내 체중, 내 허리둘레,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이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연. 이렇게 7가지의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주신다면 네네. 오늘 주제로 나온 바로 이 뇌혈관 질환 예방이 아마 여러분을 잘 도와줄 겁니다. I know you feel you want to leave, you don't have to go. I wanna fight for you to stay. There ain't breath I take. I know you feel your mind's made up, but tonight we can stay up and talk of hopes and dreams. I know those better things. Darling, you're on my mind.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침묵의 살인자 심뇌혈관 질환. 협심증과 부정맥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주인공들이 체중 감량과 함께 혈관 질환을 극복하고 내 몸을 바꾼 시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소리 없이 다가와 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심뇌혈관 질환. 여름이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상승하는데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며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을 유발하는 것. 혈관이 점점 막고 좁아진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도 발생하고 돌연사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생명줄, 혈관 건강 사수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아, 색소폰 소리였군요. 꽤나 폐활량이 좋은 듯한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며 행복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이기택 김기자 부부.
하지만 두 사람에겐 아찔한 과거가 있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아내하고 같이 가다가 황천길 갈 뻔했어요. 아내하고 같이 아주 죽을 뻔했죠. 아유, 진짜 그땐 큰일 날 뻔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 집사람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명치껏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운전대에다가 머리도 맞고 막 어쩌 아유 빨리 차 세우라고 빨리 차 세워요 차 세워요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당신 가면 나도 따라갈 거야. 같이 가야 돼 하고. 병원은 갔었죠. 협심증으로 그전엔 몰랐지. 혈압도 어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심장이 나쁜 거지 심장이. 고혈압으로 인한 협심증 진단. 심혈관을 통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감소되며 발생한 겁니다. 생사의 문턱에서 구사일생한 이구택 씨. 현재는 매우 건강한 모습인데요. 과연 그는 어떻게 혈관 건강을 되찾은 걸까요? 내 몸을 바꾼 시간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멀리서 다정하게 모습을 드러낸 부부.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걷기 운동 중인데요. 이구택 씨는 협심증 발병 후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오고 있답니다. 더운 여름 운동 중 휴식은 필수인데요. 행동 하나하나가 꼭 닮은 부부. 25년 동안 매일 한 몸처럼 만보 걷기 운동을 실천 중이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3번으로 나눠서 말이죠. 눈만 뜨면 잘 때까지 일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다 망가져진 거예요. 지구력 키우고 하는 데는 걷는 것 없이 더 좋은 게 없어요. 만보 걷기와 함께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또 다른 건강 습관도 있다는데요. 혈관 질환 극복을 위해 매일 잊지 않고 챙긴다는 한 가지. 과연 무엇일까요? 협심증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계속 RTG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옛날엔 매일 술만 드시고 건강 안 챙겼는데 RTG 오메가3도 드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30대까지는 마른 체형을 유지했던 이구택 씨. 하지만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점차 체중이 늘었다는데요. 변해가는 체형과 함께 건강이 악화되며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 40대 중반보다 지금이 더 건강해.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뭐 운동해라, 좋은 걸 많이 권했는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좀 미안하죠. 아이고 그 시기였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또 닮지 말아야 하는데 아내까지 혈관 질환을 닮아가지고 더 미안한 거죠. 남편 아플 때 저도 좀 가끔 가다 어지럽고 막 머리도 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서 그랬는 거 하고 참다가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아우 혈압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 이구택 씨에게 협심증이 찾아온 때도 여름이었는데요. 32도를 넘는 날씨엔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날 남편에 이어 쓰러지고만 아내 김계자 씨. 바로 고혈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락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위의 수치는 160, 162, 집사람까지 혈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아 이거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여보 운동해야지. 오 운동하자. 좋아요 좋아요. 발 밑에 베개를 놓고 하는 발차기 운동인데요. 무슨 운동이든지 호흡이 중요해. 들숨 날숨을 정확하게 쉬면서 하면 힘도 덜 들고 지속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체 근력과 혈액 순환을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운동 많이 힘이 들어. 허벅지 다리 이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 생각보다 해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운동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인데요. 협심증과 고혈압, 혈관 질환을 극복한 부부의 밥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과거 기름진 음식을 즐겼다는 부부. 혈관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답니다.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많어. 이거 많이 먹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야 돼.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건데요. 혈관을 위해 즐겨 먹는 또 다른 음식도 있답니다. 저희는 무청 시래기하고 시금치를 많이 먹어요. 그 혈관 속에 노폐물을 많이 제거해준다 해가지고 혈관에 오메가3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또 고등어가 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하고 이제 시래기하고 양념을 싱겁게 해요. 그래야 많이 먹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매일 매일 잘 먹어요. 저 마누라 자랑만 팔불길 같은데 음식 솜씨가 좋아요. 집사람이. 뭘 해도 맛있어. 솜씨 좋아요.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한 또 한 가지의 습관이 있다는데요. 바로 부부가 함께 RTG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가려 먹고 꼭 안 빼먹고 먹는 게 이제 RTG 오메가3 그거는 안 빼먹고 챙겨 먹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좀 드물더라고요. 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 그러지. 근데 우리 부부는 아직까지는 건강해요.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 협심증과 고혈압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던 부부. 꾸준한 운동과 식단, 그리고 RTG 오메가3 섭취가 혈관 건강을 극복하고 내 몸을 바꾼 시간의 비밀인 걸까요? 부부는 정말 혈관 질환을 극복했을까?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구택 씨의 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얼굴 찌꺼기 없이 다 얇죠. 오른쪽 혈관은 상당히 깨끗하세요. 혈관에 찌꺼기도 없고 아버님 혈관은 지금 나이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좋은 혈관이에요. 혈압과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이며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0살 어린 65세로 나타난 이구택 씨. 혈관에 보면 깨끗이 꽉 차잖아요. 혈관 전체가. 혈관 좋으세요.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죠. 일정하게 잘 흐르고 있고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좋은 혈관입니다. 김 기자 씨 역시 혈압과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이며 혈관 나이도 실제보다 10살 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구택님부터 볼게요. 혈관이 아주 깨끗하세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죠.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또 음식 잘 챙겨 먹고 관리 잘해가지고 네. 지금 그 많이 좋아졌어요. RTG 오메가3를 계속 드시게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건강이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RTG 오메가3, 식사, 꾸준한 운동 이 3박자를 잘 갖춰서 계속 이걸 잘 유지하신다면 정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구택 씨가 협심증을 극복하고 또 한해 김 기자 씨가 고혈압을 극복한 데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리고 RTG 오메가3 섭취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RTG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혈액 속 기름을 녹이는 천연 유화제로서 물에 녹지 않는 지방 오메가3를 녹여서 배출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는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혈관벽 보호와 함께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자체적으로 생성이 불가능해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인의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은 1일 1g 정도로 식약청 권장량 2g의 절반 수준입니다. 분자 구조에 따라 TG형, EE형, RTG형으로 구분되는 오메가3. 그중 RTG 오메가3는 각 장점을 모아서 순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세대별 오메가3의 체내 흡수율을 비교했을 때 RTG 오메가3의 흡수율은 1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메가3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흡수율인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 오메가3는 위액에서 70% 용해된 반면 장용성 코팅이 된 오메가3를 섭취했을 경우 10%만 위에서 녹고 90%는 장에서 용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가 장에 도달할 경우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혈중 오메가3 비율이 높을수록 장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염증성 장질환이나 대장염, 크론병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부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꾸준한 혈관 건강 관리로 협심증과 고혈압을 극복하고 이젠 행복한 황혼을 맞이한 두 사람인데요. 옛날에 협심증으로 쓰러졌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운동도 같이 열심히 하고 RTG 오메가3도 항상 같이 이렇게 먹고 여행도 항상 같이 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혈관 질환을 극복했다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제가 16kg 감량했거든요. 그 전엔 심장 부정맥 증상이 있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그리고 갑자기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한때 체중이 70kg에 육박했다는 유시온 씨. 결혼하면서 임신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애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좀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처음에는 제가 처녀 때는 48kg였거든요. 한 68kg 정도까지 쪘었어요. 체중 증가 후 고지혈증과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부정맥 등 혈관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부정맥 증상이 있다. 근데 이 부정맥은 굉장히 위험한 게 돌연사까지 갈 수 있다. 그럴 땐 내가 이러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호흡이 안 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6kg 감량을 통해 고지혈증과 부정맥을 극복한 유시온 씨. 과연 그녀는 어떻게 돌연사의 위협에서 벗어났을까요? 내 몸을 바꾼 시간의 비밀을 함께 알아봅니다. 이른 아침 요가로 하루의 문을 여는 유시온 씨.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매트 갖고 와. 지온 씨의 부름에 건장한 청년이 요가 매트를 들고 등장했는데요. 어머니, 누구예요? 아들인데요. 제가 24살 아들 둔 51세 엄마입니다. 엄마가 정말 동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들과 함께 커플 요가를 하는 시온 씨. 이 발꿈치를 붙여야 돼. 그래야 가능해. 어쩐지 20대 아들은 동작이 버거워 보이는데요. 하지만 50대 엄마는 어려운 동작도 거뜬하게 소화하는 것이 유연하기 그지없습니다. 6, 7, 8. 하나, 둘, 셋, 넷. 제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유연성도 좋으시고 체력도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먼저 지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좋아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야죠. 아들 고마워. 엄마를 위해 뭔가를 챙겨온 아들인데요. 모자가 함께 섭취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RTG 오메가3고요. 제가 살이 찌고 좀 혈관 질환이 있을 때부터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지금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20kg 증가 후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유시온 씨. 하지만 번번이 요요 현상이 찾아와 체중 감량에 실패했는데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 황제 다이어트도 해봤고 단식도 해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실패를 했고 요요 현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을 그냥 찐 건 괜찮은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까지 갔었고 이후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고지혈증에 이어 찾아온 부정맥에
혈행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까지 나타났습니다. 현기증이 많이 났던 게 앉았다가 일어서면 핑 돌았어요. 진짜로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같이 그때 응급실도 제가 한번 실려갔던 적이 있고, 부정맥 증상이 있다. 근데 이 부정맥은 굉장히 위험한 게 돌연사까지 갈 수 있다. 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애들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제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되겠고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이후 식습관부터 개선한 시온 씨.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스테이크와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면 냉 파스타가 오늘의 메뉴입니다. 식사합시다. 이게 뭐야? 건강식이야. 그래서 앉아서 먹자. 입맛에는 맞을까요? 어때? 맛있어요. 혈관을 위해 매일 섭취하는 것도 있다는데요. 토마토에 비타민 D가 많거든? 연어에 오메가3가 많아.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더 좋아. 흡수도 잘 되고.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모두 지용성 성분이라 체내에서 잘 혼합된다고 합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는 결핍 시 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데요. 그 때문에 비타민 D를 RTG 오메가3와 듀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체 이용률이 높은 활성형 비타민 D, 그 중에서도 비타민 D3와 함께 섭취할 때 소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할 시 체내 흡수율이 저해됩니다. 이처럼 RTG 오메가3와 비타민 D 병용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자가 면역 질환을 개선시키고, 또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체중 및 허리둘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혈액성 중성지방인데요. 실제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500mg 이상인 환자에게 하루 2에서 4g의 오메가3를 섭취하게 했을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20에서 40%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25% 감소했고,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시온 씨의 건강시계를 되돌린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운동인데요. 하루 1시간 이상 공원을 걷는 것 외에 따로 즐겨하는 운동이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전신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인데요. 스피드 스케이팅의 동작과 비슷합니다. 스케이트 운동이고요. 이제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요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겸 근육도 키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스케이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후 잊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바로 RTG 오메가3인데요. 혈관 건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RTG 오메가3도 같이 복용했어요. 이제 부정맥 증상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훨씬 몸이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그리고 RTG 오메가3 섭취가 내 몸을 바꾼 시간의 비밀인 걸까요? 정말 혈관 질환을 극복했을까? 병원을 찾아 현재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 유시온 씨. 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꽉 차서 가는 건 혈관이 깨끗한 얘기입니다. 아주 좋으신 편이에요. 검사 결과를 들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1.0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치료를 좀 하라 그러고, 0.8이면 아주 관리 잘한 거고요. 솔직히 요새 검사한 사람 중에서 혈관 건강이 제일 좋아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도 좀 했고요. RTG 오메가3 좀 먹었어요. 지금 세 가지 똑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단백질도 섭취해서 근육을 키우면 절대 대박 안 해요. 알았죠?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비만도와 혈압, 고지혈증 관련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난 유시온 씨. 혈관벽 두께가 0.8mm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RTG 오메가3는 식욕을 억제하는 콜레키스토키닌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비만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과다한 씨는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체지방 분해를 돕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중 및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성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2g씩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이 6kg, 허리 둘레가 약 5.7cm, 엉덩이 둘레가 약 3.7cm가 감소했습니다. RTG 오메가3는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1일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더 환자들이나 아픈 사람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거든요. 지금처럼 또 계속 건강이 잘 유지되고 허락된다면 아픈 사람들 좀 도와주고 싶고 의료봉사도 다니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연사를 불러오는 협심증과 부정맥 등 심뇌혈관 질환을 극복하고 목숨을 위협받던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 몸의 시간을 되돌린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응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첫 번째, 의식 확인을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두 번째, 도움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호흡과 반응을 확인합니다. 숨을 쉬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 번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전원 버튼을 켜줍니다. 두 번째,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해줍니다. 2분 동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환자의 리듬을 읽어서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아주 똑똑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